한국 사람 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보면서. 국내에 저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있다던데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저 난리야? 일본이란 나라 행정은 진짜 아마추어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마추어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인데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이제 박간의 방송에서 코로나 관련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백신에 관해서도 저희가 몇 번씩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일본 백신이 뭐 예상보다 정말 느려요부터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에 지난 3월 달에 있잖아요. 3월 4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말도 안 되게 느린 이유 이래가지고 당시에 저희한테 질문이 많이 온 게 뭐였냐면은 일본이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이제 뭐 확보도 많이 했다 하는데 오상 추미코가 뭐 빨리 맞아서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영상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전이랑 현재 일본이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날까 이 영상을 찍을 때랑. 그래서 오늘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내용 뭐 일본이 뭐 이제 뭐 대만에게 뭐 백신을 줬다라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정리해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하는 게 6월 5일인데 이 6월 5일에 올라온 이제 뜨끈뜨끈한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버즈피드 이제 일본에서 목표로 하는 게 하루에 백신 접종을 100만 회를 하는 게 목표예요. 예. 정부에서. 예. 그게 골이 아니라 그 위에도 더 있나? 이래가지고 이걸 누가 해보냐면 고노따로 있잖아요. 일본에서 코로나 담당하는 그 장관이죠. 그렇죠. 코로나 담당 특명 대신 이 고노따로 씨에게 이제 뭐 단독 인터뷰 들어간 거예요. 일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집단 접종 장소를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이제 40만 회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일본 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핵심인데 국민 전체의 백신 접종이 언제 끝날지의 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모른다. 라고 이제 고노따로 씨가 이제 옵션을 턴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이제 뭐 백신도 접종 다 하고 올림픽도 고고싱 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말할 법도 한데, 이 아저씨 어찌 보면 좀 상당히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좀 다물고, 일단은 스피드는 올리고 있으니까,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언제 끝인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현재 일본 내에서도 이제 어쨌든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를 늘리는 게 최근에 뭐 어느 뉴스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제일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러네. 이거는 뭐 이제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예. 일본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려면은 쿠폰권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우편을 받아가지고 쿠폰권을 들고 가가지고 뭐 예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미완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뭐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뭐 더 이제 좀 빨라지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 극적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거 없어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부터 뭔가 좀 바꿔보겠다라는 식으로 최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증이 수상간전데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현재 총 이제 1,500만 회를 이제 접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름 괄목하는 성장이에요. 매일매일의 이제 그 접종 현황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루에 2만 회, 2만 8천 회 맞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뭐 30만 회, 합치면 뭐 이제 40만 회 가까이 하루에 이제 맞을 수 있다. 제일 높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 막 40만 회 넘게.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일본 그 인구가 몇인데 느린 게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진짜 여러분 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인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그리고 그 처음에는 그 시작하자라고 하더라도 그 동네에 백신 도착 안 해가지고 그렇죠. 못됐어요. 국내 딜리버리가 잘 안 됐다. 백신을 배달하는 게. 안 온다. 국내 딜리버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안 온다 해서. 안 온다 해가지고. 계약은 했는데 안 온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반대가 된 거예요. 해외에서 계약한 거는 이제 오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잘 이제 안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아니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코로나 백신 계약도 많이 하고 백신도 많이 있다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개의 자료가 나오는데 먼저 이거부터네요. 지난 이제 5월 21일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모더나의 백신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화이자 백신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 모더나랑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양이 많다라고 이제 국내에서 막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정부가 3사 계약한 백신 양은 총 3억 6,400만 회에 달하며 국내 백신 접종자가 2회 접종하는데 충분한 양을 확보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은 화이자의 경우에는 총 1억 9,400만 회.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억 2천만 회니까 약 6천만 명분. 그 다음에 모더나가 5천만 회니까 2,500만 명 분 이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것도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만으로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일본 국민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까지 맞추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그 뉴스가 뜨는 겁니다. 뭐? 중일본 백신 받은 대만 맹비난 차이잉원 고마요 일본. 일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만에게 줬다더라. 자국 내에서 안 쓴다고. 앞으로 베트남한테도 아스트라제네카 보낸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보내는 거 상관이 없어요. 뭐 이미 파이자랑 모더나 좀 국민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일본에서도 예전에 있잖아요. 이 뉴스가 좀 떴습니다. NHK 뉴스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즉시 공식 접종에 사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일본에서 이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를 5월 11일에 승인을 내면서 정부가 발표를 더 한 거예요. 승인은 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예, 바로 나왔었네요. 바로 있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승인을 왜 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 또 쓸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말 했겠죠. 근데 이것도 정부가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미디어가 좀 많이 쳤거든요. 어떤 식으로 쳤냐면은 도쿄신문이네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효과 우려는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이제 잡아둔 거야. 그러니까 화이자의 뭐 유효율이 94%다. 모더나 94%다. 아스트라제네카 76%다. 이렇게 도쿄신문이 친 거고 NHK의 경우에는 그리고 모더나가 94%, 화이자 95%, 아스트라제네카 70%.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안 좋다는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심어둔 겁니다. 평소에 있는 백신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거랑 별 차이 없으니까 70%니까 나쁘다는 아니에요라고 잘 설명했었지만 이 그래프만 보면 사람들 좀 느끼는 게 다르죠. 그렇죠. 뭐 NHK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여론을 치다 보니까 정부에서 승인은 냈는데 공식으로 이제 뭐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막 작전을 피는 거지 자기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 계약을 한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1억 2천만여 분을 계약을 한 거예요, 일본이. 맞아.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러니까 나온 게 아까 이거 그거 뭐냐 대만한테 주자. 먼저.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도 아니 아무리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물량이 있어야지. 물량이 없는데 저거 아스트라제네카 있잖아. 이거 남에게 주고 이러면은 저런 뻘짓이 어딨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본 후세노동성의 이제 신종 코로나 백신 공급 전망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나와요. 주민에게 접종을 위한 공급 전망 이래가지고 배송 시기부터 나오는데 총 62,710 상자. 가 이제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일본 노인 인구 3,549만 명이 2회 접종이 가능한 양이거든요. 1,170회 곱하기 62,710 이러면은 이게 7천만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일본 국내에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딜리버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아까 나온 이 고노타로 아저씨예요. 예. 일본의 백신 쿠팡맨. 아니 이거 저거 진짜 확보한 건가요?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몇 번 뉴스가 나오는데 5월 7일에 이제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게 따르면은 2,800만 회를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갖고 있어요. 도착한 게. 그런데 아까 이거 수상 관저에서 6월 3일 기준으로 맞은 사람이 1,500만 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시스템,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아직까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로지스틱, 흔히 말하는 배송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백신이 남아 돌아가지고 빨리 오세요, 다 맞춥니다. 라는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백신이 없는데요 좀 더 주세요 중앙정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온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이제 해잖아. 자 우리 예약센터 있으니까 여기서 예약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나가는 걸 하면 일본은 지자체에서 다 따로따로 컨트롤 센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누구는 남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남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박간이가 사는 동네 같은 홋카이도인데 우리는 아직 전혀 얘기가 없어가지고 언제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최근 자료에 따르면은 이것도 재밌는데, 자 이게 일본 내각부에 흔히 말하는 고노타로 아저씨랑 일본 이제 기자들이랑 회견하는 거를 이런 게 어록으로 남겨두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3분기에 이제 7천만 회를 추가 공급한다는데 2분기까지 누게 얼마 공급한 것입니까? 1억 회요. 이미 일본의 2분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6월 말이에요. 6월 말까지 일본 국내에 있는 게 1억 회예요. 화이자는 이미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고도따로 입을 터는 거예요.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이모양 이꼬라지란 말이야. 스피드가 안 올라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지자체마다의 역량, 행정 역량에 따라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가 지금 계속 갈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거는 빡친 이유가 이건데 아니 있으면 빨리빨리 맞추지. 왜 이걸 또 놔두냐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쿠폰권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행정적인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느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생각나실 건데 저는 MBC 뉴스네요. 보관가단 오론 화이자 7월부터 동네 병원 접종 이러는데 화이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관이 영하 75도에서 6개월 영하 20도에서 2주간 보관 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계산 막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을 때 바로바로 생산된 게 아니니까 그래도 6개월 좀 까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 도착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두고 거기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우짜 등록 스피드를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다가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지자체에서 왜 못했냐면은 이게 5월 19일 MBC 뉴스거든요.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나오잖아요. 일반 냉장 온도인 영상 2도에서 8도의 보관 기간이 5일이었어요. 원래 화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자체에서도 고노타로 아저씨한테 주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일이 된 거야. 냉동고 이런 거 없어요. 특수 냉동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해동시켜 그냥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 캔슬을 한다든지 예약을 해두고 안 온다든지 이러면은 누구 탓이야? 지자체 탓이에요. 야, 니들 왜 캔슬을 한 거 그것도 못해? 욕먹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있잖아요. 대충 이 정도는 이제 맞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딜리버리를 치는 데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도.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이거죠. NHK 뉴스네요. 한국어로 보면 5월 18일에 떴는데 화이자 백신 냉장고에 보관 가능 기간이 한 달로 연장이 됐다. 오피셜로.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나서부터 지자체에서도 이제 1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좀 스피드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최근에 좀 그 여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일단 화이자예요. 근데 아까 백신 보면 알겠지만 화이자 말고도 모더나도 있잖아요. 승인 났다 이래가지고. 모더나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모더나도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 내에서. 백신 접종 21일부터 직장이나 대학에서 기업은 준비를 본격화.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모더나는 따로 관리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 방위성 자위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큰 뭐 예를 들어 회관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사람 모아가지고 자 여기 오세요 바로 맞춥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예, 그 말은 일본에 쿠폰권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회장이 오사카랑 도쿄가 있네요. 오사카랑 대도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자체니까 쿠폰권 줘가지고 난 쿠폰 있으니까 난 접종 대상자예요 이렇게 맞췄다고 하면은 일단 이 모던에 관해서는 야 쿠폰권 주고 그 할 시간 없다. 일단은 오세요. 오면은 맞춰드립니다. 이게 모던합니다. 일본에서. 그래도 지자체에서 쿠폰 오니까 그거는 쓰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자체 쿠폰은 화이자니까 모더나 한 방 화이자 한 방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 모더나 그러면 그 지자체 쿠폰 그 폐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거 안 돼. 더 플러스 해가지고 또 밀고 있는 거. 대학에서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 교직원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맞춥시다. 이것도 모더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도쿄 해상이라든지 산토리 이게 일본 기업입니다. 도쿄 해상은 보험사, 산토리는 음료수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 줄 테니까 대기업 니들이 알아서 맞춰라. 니들 오는 직장들. 토요타라든지 소프트뱅크. 그렇죠. 그리고 산사의 이토치라든지 그런 큰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각종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대기업에 다니는 흔히 말하는 뭐 산업의가 있잖아요. 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맞춰주니까 그럼 직원들이랑 직원 가족들도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넓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오죠. 일본에서도.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NHK 뉴스네요. 오사카 일부 지자체죠. 국가의 접종 기업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뭐냐면은 오사카에 있는 몇몇 지자체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기록이 없어요. 앞으로 나중에 입력해요. 그러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못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사히도 보고나는데 지자체가 너무 바빠요. 백신 접종 이거 뭐 이제 사람들 관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자체가 모든 짐을 다 떠맡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입력은 나중에. 일단 맞추자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쿠폰에 있는 그 숫자를 하면 다 입력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지자체가 많다고 하네요. 자 이거 일본의 코로나 백신이 말도 안 되게 느린 이유를 알겠죠. 행정이에요. 행정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게 스피드가 잘 안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피드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했지만 등가교회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런 이제 어쩌면 자본이 많은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모더나도 이제 막 이제 일단은 맞추게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스피드가 상당히 이제 빨라질 거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예측을 많이 합니다. 아마 6월 말부터
많이 빨라질 것이다고. 왜냐면 이제 이런 대학이라는 직장에서 집단 접종은 6월 21일부터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진짜 완전 부스트를 쳐가지고 일단 뭐 좌좌좌좌좌 맞게 하겠다라는 게 일본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느끼는, 지금 일본에서 지금 방송하는 박간에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것도 재밌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준비할 때 이게 제일 빡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에 살아요. 연령이 30대예요. 일단은 이 집단 접종에 대학생이 아니에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화이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동네 지자체가 일이 느려요. 우리처럼 있잖아. 뭐도 아닌 자영업자. 이런 이제 방송하는 사람은 이제 기다려야 돼요. 건강하는 65세 이하 그 대기업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 소외계층. 어제 백신 소외계층. 내가 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이렇게 많이 국내에 있으면은 야, 이거 뭐 자영업자고 뭐 나발이고 그냥 다 맞춰버려 이러면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지자체 부담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차례대로 딱딱 관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굴비 매달아두고 아 이거 저 백신 저거 언제 맞냐 이거 기다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이걸 들으면서 지자체에서 뭐 접종 기록도 안 된다 이러고 뭔가 문제점도 생기는데, 정부에서는 따로 여기는 뭐 모더나 여기는 뭐 화이자 따로따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속도를 내요?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해야지. 이게 지금 달려있으니까 우짜 듣는 스피드 올려야 돼요. 일본에서 현재 이제 도쿄 올림픽을 하는 거를 거의 가정을 해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사람 다 맞춰가지고 이게 일본의 흔히 말하는 접종률이에요. 백신 접종률을 올리면은 통계가 바뀌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봤을 때 일본 저거 100명당 백신 접종 많이 했네. 일본도 안전한 나라네. 라는 인식이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올림픽에 대한 흔히 말하는 역풍, 올림픽 개최 반대 이런 여론도 좀 잠잠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짜 듣는 스피드를 올리는 겁니다. 많이 맞춰야 돼. 관리는 일단 그 다음부터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제일 믿는 거고, 그리고 또 올림픽이 7월 말에 개막해서 8월 뭐 중순쯤에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본도 빅 이벤트가 있죠. 9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 일본 내에서 있는 선거가 있어요. 중요한 선거. 이게 뭘 정하는 선거예요? 일본 새로운 총리를 정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현 총리가 스가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현재 이 자민당이라면 이런 스토리를 만들겠지. 지금 백신 밀어붙여. 이거 중앙정부 모더나 지자체 화이자 이래가지고 일단은 많이 맞춰라. 그리고 나서 역시 올림픽 해서 좋았어요. 전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코로나에 승리한 올림픽을 일본에서 개최를 해요. 이전에 요금 많이 했는데 역시 하고 나니까 좋았네. 좋았어.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나쁘지 않네. 야, 일본도 하면 되잖아. 이번 백신 생각해보니까 누가 이걸 해외에서 백신 가져왔어. 그렇네. 고노가 가져왔네. 자연스럽게 한번 세대 교체를 하면서 어떻게 돼? 정권도 유지를 하는, 정말 이 어쩌면 빅피처가 나올 수도 있는, 아마 이제 이런 거 그리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고노 따로가 우짜든동 해외에서 백신은 떼와요. 화이자도 들고 와. 모더나도 들고 와. 확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만 돌아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빠르게 백신을 맞아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그 있잖아, 꿈의 집단 방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잘못되면은 흔히 말하는 부작용, 모더나 한 대 맞고 쿠폰 아까우니까 나도 화이자도 맞으러 갈래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있잖아요. 의료사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게 현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시간만이 답을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요시. 한국 사람 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보면서 국내에 저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있다던데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저 난리야? 일본이란 나라 행정은 진짜 아마추어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꺼다놓은 보리자루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병력을 200까지 뽑아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미 배럭이 다 있고, 팩토리도 다 있어. 자원을 채취하면 바로 병력이 나와요. 그런데 자원이 적어. 일본은 자원이 넘쳐요. 그런데 커맨드 센터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을 생산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자, 이 배럭을 하나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배럭은 이렇게 짓는 게 나을까? 입구에 짓는 게 나을까? 팩토리는 여기 짓는 게 나을까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좋은 점 있잖아요. 이쪽은 물량 확보, 이쪽은 완벽한 행정 시스템. 이 합쳐지면은 진짜로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냐, 미완성적인, 뭔가 미완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일본에서는 이제 스피드가 안 올라가는 거죠. 예.